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제물포 내항이 내려다 보이는 은봉산 자락, 널찍한 바위에 앉아 항구를 바라보고 있는 소년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소년의 눈길이 닿은 곳은 부두에 정박해 있는 이화양행 소속의 청국 증기선 남승호다. 상해와 제물포를 원리에 정기 운항하는 배로 나가사키와 부산을 거쳐 이날 제물포에 막히 방한 참이었다. 물때가 가까워 하선을 서두르는 듯 작은 거루배들이 증기선과 선창가를 부지런히 오가며 승객과 짐을 실어 나르고 있다. 소년의 옆에는 서너 살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청년이 앉아서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 동문학 어학생인 그들은 13살인 민주호와 16살인 윤정식이었다. 한성에서 제물포까지 조랑말을 재촉해도 9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지만 둘은 이미 몇 차례 왕래한 적이 있다. 미국 유학파 중국인 당소의 선생과 윤치호가 들려준 증기선을 보기 위해서였다. 지난달 보빙사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 제물포에 들렀다가 가까이서 지켜본 미국 군함 모노카시오는 태산 같았다. 620톤 규모의 남승호는 모노카시오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증기선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형, 저기 기선 보이지? 민주호가 말했다. 응, 보고 있어. 무슨 생각해? 나도 너와 같은 생각하지. 저 배를 타고 상해로 가서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싶어. 윤정식이 말하고 씩 웃었다. 나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민주호가 말끝을 흐렸다. 민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때가 되면 저 배를 타고 상해로 건너가서 영어부터 배우겠노라고. 그런 다음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 선진 학문을 배우겠노라고. 반드시 성공해서 윤치호 형님처럼 서양인과 나란히 서서 금이 환양하겠노라고. 당시 한성에는 윤치호가 푸트 미국 공사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정도로 영어를 잘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귀국 후 3개월간은 푸트 공사가 일본인 영어통역관 사이토 슈이치로에게 말하면 사이토가 다시 윤치호에게 일본어로 전달하는 식의 이중통역으로 의사소통을 겨우 했다. 그해 9월 당소의 선생의 도움으로 당국의 허락을 얻은 민주호와 윤정식은 군함을 얻어 타고 상해로 건너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상해에 머물며 영어를 배우고 귀국했다. 민주호가 귀국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윤치호는 시간을 내서 민치 덕대감댁을 방문해 한담을 나눴다. 이날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민주호는 생김이 예쁘장하여 마치 꽃이나 구슬과 같다. 나이는 어리나 부지런하고 총명하며 지각이 명철하다. 세상일, 집안일, 일신의 일, 백성일, 외국일, 내치의 일에 대하여 한나절을 같이 이야기하였다. 어느덧 그 성숙함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때에 사람이 없지 않다고 할 만하다. 이듬해 다시 유학을 가기 위해 상해에 들른 민주호와 윤정식은 윤치호의 주선으로 미국 난감리교 선교사 I.J. 알렌이 세운 중서서원에 입학했다. 갑신정변 이후 괴화파와의 친분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윤치호는 1885년 초 상해로 건너와 중서서원에서 본격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윤치호가 머무르고 있는 기숙사를 방문했다. 형님, 오랜만에 뵙소. 그간 신수가 헌해지셨소. 천국물이 만나보오. 민주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민공, 잘 오셨네. 얼른 이리로 들어와 앉으시게나. 윤치호는 민주호가 자신보다 5살이 어리지만 하대하기가 어려워 반쯤 경호를 썼다. 당시 민씨 일족뿐 아니라 왕비도 영어 공부를 시작한 어린 민주호에게 열성적이었다. 그에게는 경쟁자가 없었고 왕과 왕비에게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다. 민주호는 서원 위에 수북이 쌓인 영어책 몇 권을 펼쳐보더니 윤치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영어책이 무척 많소. 태서 사람들은 책을 펼쳐들면 왕들의 보물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오. 나는 보물은 아직 잘 모르겠고 영어를 배울 수 있어 일석이조라오. 영어책 갈피마다 아는 단어가 몇 개 되지 않아도 통독하여 대략적인 의미만 파악하고 다시 값이 싼 소설책을 사서 계속 읽고 있는데 말이오.
날이 갈수록 아는 단어가 많아지며 영문 소설의 재미가 붙고 영어 실력도 나아지는 것 같소. 그렇다면 우리도 형님 따라해봐야겠소. 민주호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윤정식을 쳐다보며 동의를 구하는 듯 눈을 껌뻑껌뻑했다. 윤정식은 빙그레 웃기만 했다. 그런데 말이오. 윤공. 원장님 실에 중서병중이라고 쓴 액자가 걸려있던데 무슨 뜻이오? 윤정식이 윤치호에게 물었다. 그건 학교 교칙에도 나와 있소. 아편전쟁 이후 중국인들의 서양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는 것은 두 분 모두 잘 아실 것이오. 중서서원도 서양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이다 보니 그런 반감을 완화할 요량으로 종교적 색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 같소. 중국의 학문과 서양의 학문을 함께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이오. 일전에 내가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임낙지 원장님이 종교 수업 참석 여부를 학생 자율에 맡긴 것도 그 때문인 줄 아오. 중체 소용이라고도 하더니만 원장님은 딱 균형을 잡고 중학, 서학도 가지를 병행할 때 비로소 좋은 교육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임낙지라는 이름이 재미있어. 낙지라는 이름은 천하의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성인도 부끄러워한다는 말에서 빌렸다고 하오. 당신 스스로는 미국의 진사라고 부르기도 하시오. 이름처럼 천하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언론 일도 하시나 봅니다. 민주호가 끼어들며 한마디 했다. 옳은 말씀이오. 우리 조선도 원장님이 만든 만국공보처럼 언노를 밝혀주고 국제 정세를 알게 하는 신문이나 잡지가 하나쯤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소. 그나마 하나 있던 한성순보도 갑신년의 변으로 방문국 인쇄시설이 모두 불에 타버려 신문 발간이 중단되고 말았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소. 만국공보는 중국인들을 계몽하기 위해 임낙지가 창간한 종합잡지다. 비가 내리는 듯 바깥에서 빗소리가 들려왔다. 상해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새 청년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조선의 문명 개화에 관해 한담을 나누었다.